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업부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화상이죠? 네, 화상인데 14장에서 뭐 했나요? 종상이죠? 네, 종상을 했습니다. 종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기다 종상을 한번 써볼게요. 종자를 해요, 여기다. 네. 득진, 자, 단지 론 어떻게 한다? 종으로 논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종신, 또 종신이에요, 여기가요. 네. 종신은 어떻게 하냐? 우유, 길과 또 뭐가 있다, 길과 화예요. 길과 흉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 화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원문이니까요. 네, 원문이니까 뭐라고 원문에 나와 있냐면, 화신은 만약 진실로 화한 신이 있다면 오직 화로서 얘기하는데, 화신이 됐으면 이렇게 둘러봐라. 어떤 기미, 유기, 그러니까 반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오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네, 연관이 있는 말을.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하면, 진짜 화신이 되면 그 연관된 그 오행을 잘 봐라. 그러나 이 합격에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죠. 좀 임철조 선생도 조금 설명을 하시는 데는 조금 뭐라고 그러죠? 좀 힘이 확실하진 않지만, 이 근거를 해서 제가 임철조 선생님의 설명을 끝내고 29가지로 경우의 수를 나눴어요. 그것을 하고 합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화는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임시활. 화자는 원인은 뭐냐면, 옛날에 황제가 어디다 제사를 지냈냐?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서? 환구에서, 이 둥근 한자죠. 둥근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낼 때에 하늘에서 내렸다. 십간을 내렸다는 거예요. 갑자을축병인정명, 부진기사, 경호신미, 임직계사, 이렇게 해서 이해라고 했어요. 이해 명하기를 대요한테, 이게 서경에 나오는 소리예요. 대요에게 명하기를 12지를 해서 배합을 해라 했어요. 자축인묘 진사음미 신유술회를 하라. 그러면 60갑자가 나와요. 그게 조율이 되면. 코로 일간은 왈 천간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유래가 됐다. 합의 유래가 됐어요. 즉 천일지이, 천삼지사 이렇게 하는 게 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구, 지십이라는 뜻인데, 숫자에 의해서 이걸 미루었다는 거예요. 즉 갑은 일이요, 을은 일, 이렇게 해서 10가지 10천간이 나왔으며, 만약 낙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오가 가운데 정해지는 거예요. 오, 다서도. 갑자, 울축, 병인, 정명, 무 해서 무토가 사실은 5번째 그거 하는 거예요. 1득 5를 하면 6이 될 것이요. 고로 갑기합이 되고, 2득 5 하면 7이 되니 고로 을경합이 된다. 3득 5 8이 되겠죠. 그래서 병신합이 되고요. 4득 5 하면 9이 되니 고로 정임합이 되고, 5득 5 하면 10이에요. 고로 무게합이 된다. 합하면 어떻게 되냐? 화한다. 화하면 어떻게 되냐? 필득 5토 이후에 이루어진다. 5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면 5시에 토가. 갑자을축 아니죠. 갑을 병정무 이렇게 써요. 이루어진다. 오자는 뭐냐? 진야라. 진토라는 거예요. 진토는 거춘이라. 봄에 머물죠? 그러니까 시제 삼양이에요. 삼양에 머무는 거예요. 생물지체가 돼요. 거기서 이제 농사가 지어지는 거죠. 기벽이동. 기가 딱 두드리면 동할 것이요. 동하면 변할 것이요. 변하면 화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식간지합은 어디에 이르냐? 오진. 5가지 진에서 이루는데, 어떻게 해서 5가지 진이 나오냐 하면,
갑자 울축 병인 정명 무진 이렇게 하면 벌써 무진이 다섯 번째가 딱 되잖아요. 무토의 진이. 그래서 즉 화기가 원신이 반러하는 것이다. 자축 인묘진 해서 그래서 반러하는 것이니 갑기합은 기갑자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제 조금 이따. 지 오이의 무진이 화해서 그래요. 갑자 울축 병인 정명 무진 이렇게 해서 진짜가 되잖아요. 토가 됐다는 거예요. 을경합은 병자서부터다.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지 오이 경진이 돼요. 을경합을 하면요. 화금 된다. 병신은 어떻게 되냐. 무자서부터 시작한다. 오이다. 임진이다. 수라. 그래서 수다. 정임합은 어떻게 되냐. 경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 갑진이 화한다. 그래서 목이다. 라는 거예요. 무게는 임자에서부터 시작한다. 지 오이는 어떻게 돼요? 병진이 이 화가 병화가 화한 것이다. 이 진토에 걸리면 화하는 신이에요. 천간에 차상합은 상화 서로가 화해서 진원 근본이 되는 것이니 근세 이런 요 전해지는 건 매우 적다. 단지 봉을 만나면 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라 다섯 번째 토를 만나서 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무진 하면 무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다 먼 자서부터 시작하면 걸리는 게 딱 그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래요? 단지 알고 있다. 용을 만나면 화한다고 하는데 알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용을 만나야만이 화한다는 걸 무조건 진이 만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진이 용이라는 소리는 끌어 잡아당겨서 뜻하는 것이니 억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과연 진용, 진이 진짜 용이라면 즉 진년생은 이 용이 됨으로써 가해 돌아다니면서 비를 뿌릴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인년생은 호랑이가 돼갖고 어떻게 해요? 필상인 다른 사람을 물어줄 거 아니냐.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진을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서부터 시작하면요. 갑자 울축 병인 정명 무진 하면 무토가 벌써 진토 위에 올랐으니까 토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자 신축 이민 계묘 하다음에 갑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이 변하는 거예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가요. 지어 화상작용에선 역시 희기 배합지리가 있다. 맞아요. 그 화한 신에 돕거나 설하는 신 외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관살은 절대 안 된다. 화한 신에 관우는 들어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화신은 둘러봐서 그 연관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원문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된다는 거예요. 연관이 돼요. 그리고 화한다라고 하면 그 사주 속에 만약 관살이 껴있다라고 하면 그거 화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화한 신의 관, 깨트린 신이요. 비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화한 신에도 반가운 이런 신이 있다라고 반드시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러보라는 거예요. 주물러서. 이것이 화상에 역시 필요하게 연구하는 것이니 그 세왕도 있다. 만약 그 허실도 살펴야 된다. 찰기 희기도 살피고요. 즉 기륭이 있으니 경험할 것이니 비태, 그건 나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묘연히 확실하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여기서도 이 각주 처리한 거는요, 철조 선생께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임출자가 생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빼서 천미에 있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놨죠. 여기는 아마 내경의 소문까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황제를 끌어들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백 태사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 갑기가 화토가 됐다라고 하면 생후 미술월이면 화토가 되죠. 그래 됐어요. 토가 마르고 왕하면 천간으로 또 병정화가 있어요. 그러면 지지로 사호가 있어요. 그러면 위지 여유가 있잖아요. 쟁화토로 운으로 가면 반드시 태과함으로써 불길하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 의향을, 그 화한 오행의 의향을 따라서
주중에 수가 있다면 토로 변했으니까요. 그런 관계 없어요. 예, 토로 변했으니까 출연건 금행으로 가도 돼요. 왜? 토로 변했으니까 선해 주는 거니까. 주중 유금이 있다. 이거 그냥 수운으로 가도 돼요. 무금무수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토세가 퇴화건이에요. 필요한 건 금으로서 설제해야 돼요. 화토가 지나치게 메마르니까 요 대수 반드시 수 기운을 띈 금운으로다가 윤지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 또 생후 축진월에 태어났어요. 만약 갑기합토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진월에 태어났으면 토습이 허죠? 예, 축축축축 하잖아요. 화가 비록 있어도 허약하고 수는 본래 없어도 실하다. 축진월에 태어나면요. 간지에 금수가 끼면은 위지 부족하다. 그럼으로써 그것도 의향을 따라야만이 되니 주중에 금이 있으면 반드시 화로 가야 된다. 차가우니까요. 주중에 수가 있으면 또 토로 가라. 좀 토로 가면 돼요. 금수가 변견했다. 그러면 지나치게 허습하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화의 기운을 띤 토운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많이 도와준다. 도와서 일으킨다. 화한신을 도와서 일으키는 것이니 바로 길하게 될 것이다. 지후 어디에서 쟁합이나 쟁투지설은 곧 잘못된 이론이다. 이미 합의돼서 화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와 짝이 되는 의로운 남편이에요. 따르기를 한결같이 따를 것이니 불생이심이라 다른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종이 되면. 그래서 무기면 피지 동료. 저 변한 것에 나의 같은 유구. 또 만나면 갑을목을 만나면 나의 번기니 서로가 양보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갑비 화토격에서는요 사실은요 갑목이 하나 더 나타나면요 화가 안 됩니다. 토로 화하려고 해도요 절대 되지가 않아요. 이따 얘기할게요. 합의불화라는 것은 명강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니 반드시 비가오 아름다운 짝이 되질 않는다. 무기토가 많으면 쟁투지풍이라고 하는데 가불이 무리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강약으로서 맞는 것이니 그러니까 벌써 강약을 따지라고 했잖아요. 가불이 많으면요 토격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각기합파로 이와 같이 설명했으니 나머지 다 4가지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각기합이 있었으니까 을경합 이런 게 있겠죠. 나머지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야만이 사례명조하고 끝날 것 같네요. 다음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연간이죠. 연간이고요. 월간이고요. 일간이고요. 이거 시간이에요. 연월일시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연은요 월에서 월을 영향을 주고요. 일은요 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얘기할 거지만 이건 공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자체를요. 이거는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지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을 얘기하고 이건 공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2달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요즘은 24시간이지만 옛날엔 이걸 12시각으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돼서 1열돌 이렇게 나누잖아요. 1년에 12달 하루에 12시간 이렇게 해서 12로 나눠서 조합을 나누면요 만세력이라는 게 끝까지 이렇게 두꺼워도 만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조합은 계속 흐르게 돼 있으니까요. 천년 만년이 흘러도 이 간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황제까지 들먹이면서 자기네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만세력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년 가는 거예요 만세력이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제가 철초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걸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각기합토가 되면 왜 무토로 변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갑년이나 기년이면요 어떻게 돼요? 월이요 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월이 갑자월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요 올해가 개면년이죠. 개면년이에요. 그러면 이 개가 무게합을 하죠. 그럼 화로 변하죠. 그러면 이게 무엇서부터 시작된다? 임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벌써 임자, 그러면 올해 이제 정월이 곧 되죠? 정월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자, 개축, 그 다음에 임자, 개축, 그 다음에 뭐예요? 갑인, 이렇게 되잖아요. 올 정월은 갑인월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올 정월은요. 이렇게 해서 임자, 개축, 갑인이 되니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은 며칠인가요? 기축일이네요. 자, 기축일이면, 맞네요. 이거죠. 기축일이죠? 일이. 그럼 시간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냐? 갑자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시간이요? 오후 3시 34분이다. 3시다. 3시다 잡고요.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중앙이 경호예요. 경호, 무기 경호. 신사. 그 다음에 경시 임. 아마 지금 10리네요. 10리네. 술시가 되나요? 임신시가 되나요? 임신. 지금 임신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오행을 시작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이거 각기 합토가 되죠? 토가 됐을 땐 이 간목서부터 시작하면 자월에다 붙이면 돼요. 자, 그리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무게합화가 됐잖아요? 그럼 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극하는 임자, 개축, 갑인이라면 월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갑인월일 거예요. 요즘 흔들어주지만 좀 넘어가질 않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다음 강의 때 이게 사례 명조가 5개인데요. 오늘은 2개만 하고요. 다음번에 3개를 할 건데요. 다음번에는요, 제가 번역을 해놓은, 철조 선생님이 번역을 해놓은 걸 이걸 쭉 읽어 드리고요. 임시가 말하였다서부터 이렇게 읽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사례 명조 3개를 하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건 왜 화가 되느냐, 합격이 되느냐, 라는 것을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거 보면 똑같아요. 연에선 월을 관여하고요. 일에선 시를 관여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공전을 하는 것과 자전을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서로. 자, 심여첨, 제 역평이에요. 심여첨의 자평진전했을 때 환호행 시를 따라서 격을 취해요. 그래서 이건 천천히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이거 볼게요. 자, 이거 337번이에요. 이걸 갑기 합토라고 하는데 철저 선생은 이걸 합격으로 보셨는데 이거 합격 아닙니다. 이 간목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월주를 일단 각기 합토가 됐으면 다음번에는 확실히 돼요. 각기 합토가 되면요, 이 월주에 토가 있어야 돼요. 토월에 태어나야 돼요. 설명은 잘 하셨잖아요. 술미월에 태어난 것과 축진월에 태어난 거를 설명을 해 놓으시고, 이 신월에 태어난 걸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요. 그리고 연월에 가불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각기 합토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합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연월에 양간지 가불이 있고요. 득 당령 신금을 했어요. 당연하죠. 축내 신금이 있어서 딱 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축내야. 그래서 이거 금체입니다. 이 사주는요. 상하성의 경금도 들고요. 그러니까 금체 목화영조예요. 이 사주가 화목으로 흘러서 참 좋은 사주가 됐어요. 그런데 뭐 불기, 쟁투직풍, 싸우는 풍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경금 들었다고 뭐 싸우는 시간의 기토가 이망하대요. 예, 왕할 수밖에 없지. 진토 사화 있으니 야 일주와 친절하다. 그래서 합의됐다는 거예요. 합은 됐어도 화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사주가 토를 쓰느냐 용신으로 못 써요 절대. 금이체니까요. 예. 합신 진실이다. 합신이 진실하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곧 진화 화가 진화가 됐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단 추금 당령에서 화신이 설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설기 부족한 것도 없을 뿐더러 금이 체라니까요. 지 5년에 조기신 조기화신 토를 씻는데 토를 생해주니까 좋다는 거죠. 중양방되고 신사금 금화토 왕병왕이에요. 이거 좋은 거 뭐야 화는 그렇게 해서 등 환갑했다라고 하는데 별로 썩 신사대우는 그렇게 좋지 않죠. 사신암합하고요. 그래서 환갑이 되고 안경림 이건 뭐 좀 어디서 잔치를 했군요. 이 하원에 들어서 황당까지 했다. 경진 이게 이 금이 강해지는데 뭘 또 경진 합을 을이 제해서 비겁이 되는 바람에 비겁이 제하는 바람에 사지 번월까지 됐다라고 하지만 잘못 설명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물론 이거 금체 화목용전 맞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화토격은 아니다. 심해첨이 주장하는 조건과는 차이가 난다. 분명히 맞습니다. 철저님은 다음번에 심해첨 주장한 걸 배드릴게요. 철저님은 갑진시 일주에 기사시가 기토가 합하여 토화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아무튼 일주가 친절하고요. 합신 진실이나 곧 진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지에 진토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심해첨의 주장과 같이 화노행이 관사로는 불리하다고 하였으니 철저님도 경진, 합을 제외할 비겁, 사지 황번월까지만 설명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다.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 명저 프로그램을 하면 뭐 달아보면 올지신금을 중심으로 해요. 금호행이 5.6이에요. 수호행이 2.6, 목호행이 1.4, 화호행이 1.6, 토호행이 3.2죠. 역시 지수법칙으로 풀어보면 금세가 종주호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급자는 화목호행이 용신이 됐어요. 금체 화목용주예요. 맞습니다. 예. 해드릴게요. 프로그램에서 대운이 좋다라는 건 분명히 나옵니다. 337번이네요. 목화를 써야 돼요. 이 사주는요. 337번. 네. 좋죠. 지금 사운은 그냥 그럭저럭인데 원래는 사신암합을 할까 해서 이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대운은요 인묘, 병정화가 들어와서 좋아요. 네. 목을 쓰는 용신이에요. 사주가요 금이 있어서 물론 화가 약하죠. 사화는요. 그래서 사축근극을 이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 사화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황당까지 됐다 어쩌고 하는데 이 경금대운이 들어오면 을경합을 해서 잡아주는 건 좋겠죠. 그래서 좋고요. 진토도 뭐 먹을 기운을 하지만 이 인묘운은 저 신금하고 좀 싸움을 하네요. 그러나 금이 쳐라 저 수운도 괜찮아요. 이 사주는요. 그래도 이 뒤에 사주 화한 용신보다는 훨씬 낫죠. 이 사주가 화써요. 진짜 합격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 써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토화기격이에요. 확실하게. 자, 여기다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무진 여기다 쓸게요. 임술 이 정도는 땡이죠. 네. 갑진 기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이 갑기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임수는요 통수하니까 관계없어요. 쟤는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한신의 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 저것은 앞에 사주는
갑을 을갑갑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갑목생우 기춘이에요. 맞습니다. 토왕승권하죠. 네, 맞습니다. 극거임수, 예, 없앨 수 있습니다. 토국수에서요. 우무비겁,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토국수 화한신을 극하는 신이 없어야 돼요. 합신갱진, 합한 신이 더욱 진실이다. 화기유효, 예, 토가 많죠. 애석한 건 운이 동북 수목지지로 흐르는 게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공명사로가 불급전조, 앞에서 하지만 못하다. 지축은, 예, 그래서 이건 괜찮아요. 정인년에 금운이 되니까 암에 금극돼서 설화신이 돼서 토수 빼어났다. 등과했어요. 무술년도 괜찮아요. 토가 변했으니까 토로 용신을 잡는 거예요. 발갑했다. 사지 주목이다 라고 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썩 대우는 그렇게 좋은 운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이 모구는 제일 안 좋습니다. 예, 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주는요, 토금이 용의신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명조와 같은 것이 합격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명조다. 심해첨도 인정할 것이다. 물론 합격도 되지만 종재격이 될 만하다. 토가 용신이고요. 토오행이 중심으로 화금분이 희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운을 살펴보면 애석하게도 동북 수목운으로 흘러서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봅시다. 토오행이 7.9예요. 금 1.9, 수 1.5, 목. 이런 수는 조금 있고요. 목이 있는데 이건 드러난 게 일주가 변했으니까 이제 목은 1.9로 될 수 없죠. 그냥 0.9나 될까요? 그래서 토세가 어떻게 해요? 태왕종조오행이에요. 토체, 수목용조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토태양 사주에 갑기, 합화, tuk격이 돼서 특수격인 화토격이 되어 토오행을 중심으로 화토금 오행 중 토금 오행이 용신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화오행이면요, 화가 있었으면 왜요? 기사, 그 화를 쓰려고 해도 못 쓰죠. 그러나 일단 토금 오행이 이 사주는 용의신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역시 대운도 썩 좋은 대운이 안 됩니다. 338번이죠. 예, 별로죠. 지금 축대운까지예요. 그리고 천간으로 병정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인목 안 좋고요, 묘목 안 좋고요. 이 진토 썩 앞에 사주보다는 붉은 글씨가 많이 띄어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렇게 앞에 사주보다는 안 좋다. 화토격이 됐고요. 물론 앞에 사주는 토합격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걸 토합격이라고 믿으면 안 되죠. 저는 뭐 철저 선생이라고 뭐 다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토합격 절대 아니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금체, 목수용조에서 목수를 목화 용조죠. 화목용조예요. 금체.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다음번에는 번역해놓은 걸 읽고 심여첨 선생이 화기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게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고 나머지 3개를 해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